이거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사업했던 사람,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수천 명 있어도요, 이 상황 만드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극명히 나뉩니다. 반갑습니다. 영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분이랑 통화했던 얘기를 먼저 저희 담당자가 얘기하고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통화했던 회원님은 개원의셨는데요. 많이 공감돼서 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거라서 어떤 게 가장 공감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쓸 시간이 없으시고 그리고 돈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30억 정도가 모여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현금이 방치되어 있고 강제저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말이 딱 들어맞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돼서 영상을 많이 보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 엄청 드물겠지? 그리고 의사면 다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사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누차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의사들은 다 그런가? 그 직원만 그런가? 나 현직 의사인데 뭐 어쩌고 뭐 다 그렇지 않고 어쩌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잘 되는 분들이에요. 저희한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다는 게 확률로 따지고 어쩌고 막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죠. 하지만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열심히 하면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아니라면 생각하는 게 첫 번째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저 사람들은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빈자의 마인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거보다 더 하는데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담할 때 개원에 한 분 더 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지? 그 댓글 보고 진짜로 월이럭 본 사람이 어딨냐 이런 거 다 보고 여기 있다 댓글 달고 싶었는데 안 달았다. 기억하시죠? 당연히 알지. 네. 그래서 왜 댓글 안 다셨냐 했더니 또 거기다 또 얘기가 또 길어질까 봐 안 달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나는 그걸 알아. 나도 어디 가서 댓글 안 쓰거든. 왜냐면 첫 번째 내가 노출되는 게 싫고, 두 번째는 그 얘기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과는 창과 방패 싸움을 계속하게 돼 있거든. 돈이 강제저축된다는 거는 일단 처음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한 달에 요만큼 벌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이는 게 박박박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박박박박 올라가다가 1, 2년 정도 되면은 그게 루틴하게 느껴지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하다가 어떤 시기에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집을 산 상황이라면 이거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난 일하는 게 계속 바쁘고 몇 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쌓여있는 돈을 이걸 어떻게 하지? 계속 은행에서는 뭔가 상품에 대한 설명 들으라고 하고 어디로 계속 뭐 세미나 들으라고 하지만 나는 정작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에 분산 투자하기도 그렇고, 이 건물이 답입니다. 황 소장님이 건물하니까 건물이 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본 중에 건물만큼 확실한 건 없었어요. 제 주위에서도, 주위라고 하시면 제 지인 단계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 때 적어도 나이가 위로 치면 7, 80대에서부터 뭐 30대 까지의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이 부자냐 안 부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떠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젊을 때 부자였다가 나이 들어서 가난하고 싶어요? 젊을 때 가난했다가 나이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계속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치, 그게 베스트야. 그게 베스트인데 이 둘 중에는 뭘 선택하겠냐 이거지. 악으로 깡으로 열정으로 버티면 되는데 늙고 나서는 돈이 없지 않으면은 결혼과 건강과 가족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나는 얼마 살다 죽을 것 같은데 젊은 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젊을 때 부자, 나이 들어서 부자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도 봤고 요런 분들도 봤고 요런 분들도 봤단 말이에요. 가난까지는 아니고 평범하다가
이제 나중에 안정적으로 사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자영업이나 병원을 하면서 본인 생활을 그렇게 과하지 않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절약하는 생활을 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원래 소비 생활만큼의 소비 생활을 나이 들어서도 쭉 할 수 있게 만든 것. 때로는 젊을 땐 2, 300 쓰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 4, 500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아주 좋겠죠. 젊을 때 부자, 나중에 부자. 이 케이스에서 부동산이 빠진 경우는 못 봤어요. 코인 부자도 있고 무슨 부자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결론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앞으로 5년, 10년, 20년 코인 그때 되면 더 뜰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을 얘기했고 앞으로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코인으로 돈 많이 번 회사도 건물을 삽니다. 코인이 확실하다면 코인만 계속하면 되지 왜 코인으로 번 돈으로 건물을 사고 막 사옥을 사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는 구색 맞추기죠. 바로 그거예요. 엄청난 부자도 구색 맞추기로 건물을 삽니다. 부동산이 빠진 부자는 없어요. 부모님의 지인들이나 그 외에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의 지인, 나이가 많으신 회장님들이나 젊을 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뭐 사회생활 엄청 막 인맥 많고 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부를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건물이 있었어요. 물론 예전에는 집 50채, 100채, 아파트 한 동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한 동씩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기업이 아니고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에게 상담 오는 많은 분들, 병원이라고 치더라도 여러 과가 있고 사업하더라도 IT, 뭐 자영업, 국제적인 뭐도 있고 해외에서 사업 다 왜? 가장 안정적이니까요. 뭐는 더 확장성이 있고 뭐는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잖아요. 강남 건물은 리스크가 이런 것들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리스크는 가장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게 강남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강남 건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자연의 순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건물을 하나 해놓고 그 뒤에 돈을 벌어서 2개 해놓고 3개를 해놓고 집이 하나 있다. 엄청난 부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부자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 가액 뭐 4, 500억 넘고 근데 이 건물 가액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 700억, 800억, 1000억 되고 내 집도 그렇고 그러면 아주 안정적인 거죠. 이 상황이 된 분들을 저는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망가지고 뭐 좀 되면 막 돈 벌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결론적으로 부자로 유지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 길 말고 다른 곳이 있다? 어디에 가서 투자를 했다가 더 벌었어도 결국 일로 가게 되고 손해보면은 더 다시 모아가지고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하나 사서 내가 뭐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 그럼 합쳐서 더 큰 데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 가고 나서는 다음은 건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엄청나게 재벌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웬만큼 잘 됐다 하는 분들은 요 구조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대기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산이 엄청 많고 사업의 성장 속도가 이 건물의 가격 상승보다는 더 빠르니까 이걸로 막 하게 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건물이 없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도 회사의 어떤 이미지나 안정성이나 뭐 예를 들어 임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정성이나 아니면 사세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코인은 안 할 수 있어요. 주식도 안 하고 뭐 안 할 수 있지만 건물에 관심을 안 갖기란 이거는 아주 매우 힘듭니다. 상황이 안 돼서 안 갖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되는데 관심을 아예 안 갖는다? 그렇게 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전혀 없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라고 얘기했죠. 60대, 70대 넘어가 보세요. 사업은 60대, 70대, 80대 계속하기 매우 힘듭니다. 정말 의지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나 우리나라 대기업 1세대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을 힘차게 해나가는 경우가 드물고 안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거를 추구하게 되고 그게 결국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안정적이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글쎄요. 다른 뭐 대안이 있을까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관리 힘들잖아요. 뭐 임차인이랑 어쩌고저쩌고 수리하고 다른 무엇보다 쉽습니다. 강제 저축이 되고 있다면 적어도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게 관심 갖고 알아보는 걸 하는 게 뭐 아주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기가 어쩌고 건물 가격이 어쩌고
지금 산다 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라고요. 관심을 갖고 알아봐서 본인이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알아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집을 안 샀어요. 그럼 둘 다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집 사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건물 사는 게 더 나을지. 난 미혼인데 앞으로 단기간에 결혼할 거예요. 집 사야겠죠. 미혼인데 아직 생각이 없어. 그럼 미국 가야죠. 난 집을 샀어. 가정도 있어. 그럼 이쪽으로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지 결론적인 부자가 됩니다. 반짝 부자 말고요. 반짝은 뭐 1, 2년, 2, 3년은 아니고요. 짧으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5년, 10년 그 정도 기간 부자였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돈이 있을 때 돈을 많이 쓰고 엉뚱한 투자 많이 하고 소비 활동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은 원래 자리로 있던 자리로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하방을 지켜주는 것들이 부동산 자산이에요. 집이 한 채 남아 있으면 이 집에서 적은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으로 뭐 가게를 한 거다. 뭐 가게 한다고 다 잘 되나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을 몇 개 사서 그냥 월세를 소소하게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집이 하나 있고 건물이 한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일을 그만둬도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집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월세가 올라서 점진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거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사업했던 사람,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수천 명 있어도요. 이 상황 만드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극명히 나뉩니다. 이게 되게 드문 일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보고 야, 너 너무 느린 거야. 너 너무 답답해. 야, 지금 돈 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 그렇게 돈 모은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시간 지나면요. 진짜 절벽 위에 있는 사람과 끝이 떨어져 있는 사람 차이예요. 쓰고 사는 거? 그런 거는 멋있어 보이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 부모님이나 적어도 70대 이상 넘어간 분들의 과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잘 나갔던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 하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도 힘이 없으면 여기 딱 렉을 걸어 놨잖아요. 더 안 떨어지게. 이게 부동산이에요.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우량 부동산이죠. 안정적인 자산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의 확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올인해서 아주 드물게 정말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사업에 더 투자할까요? 건물 살까요? 물어보는 경우도 많지만 저도 보면 이분이 정말 마인드가 확실하고 이 업에서의 전문성이나 본인 확신이 크다면 저는 건물보다 그거 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시간 지나서 와 저렇게까지 됐다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소장님? 건물 사시라고 권하셔야죠. 그분한테 그게 맞아. 저희는 사업하고 있잖아요. 길게 봐야지. 그분이 훨씬 더 잘 되면 나에게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지. 당장 이분한테는 득이 안 되지만 나한테 더 득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로서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어. 돈이 아무리 많이 걸려 있다고 해도. 왜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긴 게 난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고 이 사람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다면 난 어디 가서 떳떳하지 못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난 떳떳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중에 하시라고. 건물은 부차적인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들이 많아서 그 당사자분들이 안 하고 본인 사업에 투자한 경우들이 많았어. 근데 정말 그 사업들이 다 잘 됐어. 잘 되고 나서 오셔서 하신 분들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잘 되고 나서도 결국 부동산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야, 내가 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버는데 건물 사는 거 수익률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부동산 무시하는 거예요? 한 매장 잘 된다고 해서 이 매장을 10개 하면 100이 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건물은 이거 하나가 잘 됐어요? 이 비슷한 위치를 하잖아요? 다 잘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하방을 높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그만둬도 이게 남죠. 네,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본인이 돈을 잘 번다면 그걸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자녀들 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추구하는 거고 저희 채널을 보는 분들이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강제 저축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건물에 관심을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뭐 그게 맞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